한국 최초의 추기경이자 선종한 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의 어른, 고 김수환 추기경의 흉상이 모교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먼저 흉상 제막식이 거행되겠습니다. 흉상 제막에는 김수환 추기경은 소신학교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는데요. 한평생을 한국 교회에 헌신한 그를 기리며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수많은 동성 출신 후배 신부들이 제막식에 함께했습니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김수환 추기경께서 참 이곳에서 이 교육을 받으시고 참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잘 알으시고 우리 동성 이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지를 즉시 이렇게 알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닐까. 또 앞으로도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추운 날씨지만 이 자리를 찾은 까닭은 여기 있는 모두가 동성에서의 시간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한국 가톨릭 중등교육은 1922년 서울 대목구가 동성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소위 상업학교를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톨릭 학교들은 전인교육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키워냈는데요. 한국 가톨릭 중등교육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성 중고등학교는 그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을 시작으로 한반도에는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주권 침탈 야욕을 숨기지 않았죠.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학제 개편을 통한 교육 침략이 시작되었는데요. 일본의 시간을 늘리고 애국 교관은 줄이거나 아예 없앴고 각 학교에는 일본인 교사를 배치해 학교 운영을 장악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감시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1905년 의사보호조약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외교권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 국권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에 국권 회복을 위해서 많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많이 이렇게 지식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1908년경에 전국에 4,000개 혹은 5,000개까지 사립학교가 존재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 잘 배워야 된다, 조그마한 학교 세워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던 신자들은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천주교 재단에 학교가 없음을 한탄하고 학교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드브레드 주교는 교육에 대한 사목교서로 응답했죠.
당시 조선 대목구의 예산으로는 학교를 운영할 여력이 없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만 해도 1882년에 지금의 약현성당이죠. 중림동 성당. 거기에 인연학당이라는 게 생겨나요. 1882년에서 근대식 교육이지만 서당처럼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근대식 교육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계속 발전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대한제국의 존망이 위태로웠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서소문 밖 주민들은 학교 설립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마을 유지들과 상인들은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시작했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발적으로 한 모금이었기 때문에 더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연 학교는 바로 동성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소위학교입니다. 소위학교의 학생들은 7, 8세의 어린 아이들부터 결혼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지만 학구열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소위학교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당시 교장 선생님이신 방규환 선생님은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1921년에 서울 대목구장이었던 밑델 주교님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밑델 주교님은 당연히 그러한 학교를 이렇게 만약에 인수해서 좋은 교육을 가톨릭 학교를 세우면 좋겠죠. 근데 인수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 경비가 서울 대목구에 1년 경비를 다 써도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참 그런 과정에서 회의를 하게 됐죠. 특히 종현 약현 성당, 지금의 명동 성당과 지금 약현 중림동 성당에서 청년애들 또 회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어떻게 할 건가, 소위 상업학교를 우리가 가톨릭이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두 가지 결의사항을 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증받은 상업학교로 중등학교를 설립하자, 가톨릭 중등학교. 두 번째, 주교가 이 사업을 위해 돈을 바치도록 교우에게 호소해서 모금을 하자. 비용이 지금 모자르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이 학교를 꼭 만들어서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자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기증을 받고 하면서 이 학교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죠. 소위 학교는 서울 대목구에 인수되고 난 후 남대문 상업학교라는 새 이름을 얻었으며 1929년에는 지금의 해화동 자리로 학교를 옮기고 1931년에 동성상업학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의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는 교육에도 손을 뻗쳤고 수많은 학교들이 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서슬퍼런 시대에도 동성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뭐 일제에 저항해서 또 이렇게 저항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정말 폐쇄된 곳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인문계 학교들이 폐쇄가 됐고 시대업계 학교들은 계속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은 동호상업학교였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황국 신민교육을 실시했고 많은 학교에서 일본어로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성상업학교에서는 장지영 선생이 중국어 시간에 맞춤법을 가르치는 등 암암리에 우리말 교육을 했으며 또한 일본사 시간에 국사를 알려주는 류홍열 선생 같은 교사들이 있어 동성은 계속 민족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심각했던 1936년에 교장으로 장면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장면 박사는 11년 동안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 이념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죠. 네, 그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그분은 이제 학덕도 뛰어나시고 또 정말 이렇게 우리 신앙도 되게 깊으시고 그다음에 인품도 갖추시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분이 일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학교를 되게 좀 가톨릭 학교답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잘 양성해서 정말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는 거죠. 지금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아무튼 그 당시에서도 동성 상업학교가 정말 이렇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내노라는 그런 명문 학교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간절한 염원으로 기다렸던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순식간에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동성고등학교도 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사흘 만인 27일에는 북한군이 학교를 완전히 점령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동성고는 건물뿐만 아니라 소장 자료까지 화재로 잃는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은 사람들의 일상을 앗아갔고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사가 모두 불에 탄 이후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도 피난길에 올랐고, 당시 교장이었던 전창기 선생의 주도로 부산에 임시학교가 세워집니다. 대구에서는 당시 교감이었던 김성수 선생이 주도해 조광 양복점에 동성고 학생들을 위한 임시 연락소를 만들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피란길에 오른 그들의 안위를 확인했죠. 부산과 대구에 있던 임시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붕조차 없는 야외 교실, 나무가 우거진 숲의 벼랑에 흙판을 걸어두고 학생들은 맨바닥에 앉아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지요. 비가 오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자연스레 휴교를 할 수밖에 없는 노천학교.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는 여느 때보다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 후 혼란한 정세는 계속됐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인해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불의에 대한 항거와 자유에 대한 갈망은 동성고 학생들의 마음 안에도 자라났습니다. 우리 그때 고등학생이지만은 정치적으로 어떤 그 무슨 개념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 단지 그냥 뭐 젊었을 때 다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뭐 생각한다 뭐 이런 뭐 어줍지 않게 애국심 뭐 이런 거인데, 이게 뭐 그때 한창 그 3.15 부정투표 뭐 이래갖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을 때니까 이건 뭐 부정투표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들 다 하고 있었는데, 데모가 일어나니까 뭐 울렁울렁 그리고 우리도 하자. 학교에서 배운 정의와는 거리가 먼 현실에 동성고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뭔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회학교에 나왔던 건 정말 우리가 그냥 무작정 나온 게 아니고 줄 서서 질서정연하게, 왜냐 우리가 나라를 질서정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질서정연하게 그래갖고 쭉 줄 서서 어깨 동무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하나 둘 모여 학교 밖으로 나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학우들이 함께했기에 두려웠지만 견딜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고 우리 현대사의 자랑스러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 친구들도 여러 학교에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사회교 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런 그 스토리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는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에 동성이 함께했다는 사실 또한
언제나 자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동성고 예비 신학생반 학생들의 아침은 언제나 미사로 시작됩니다. 복된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성자의 십자가를 충실히 따르게 하셨으니 이날 미사는 특별히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를 맡았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바로 이 성당에서 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959년 2월 달에 이 동성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저는 56년에 이제 입학해서 59년 2월에 그때 2월 달에 졸업했으니까 졸업하고 옆에 성신 고등학교 그때 소신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는 거기서 졸업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강론을 듣는 학생들의 눈망울에 열정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동성학교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길을 택한 분들이 19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동성학교 예비신학생 소신학교가 먼저 없어짐에 따라서 이 동성학교의 예비신학생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년이 돼서 이제 내년 초서부터 여러분들의 이런 길을 걷고 계셨던 분들 이제 시초강사 때는 이제 2월달에 이제 첫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순간을 꿈으로 키워서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정말 그 꿈에서 여러분한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님이 함께 나와 계시다. 또 내가 공부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갖고 계신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서를 부르심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성고등학교 예신반의 기원은 동성상업학교의 을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수많은 사제들이 배출됐습니다. 1929년 9월에 서울의 예수 성심 신학교와 대구의 성유스티노 신학교가 동시에 대신학교로 승격이 되면서 개칭되고 두 신학교의 중등과 소신학생들은 그 후 서울의 동성상업학교의 을조 형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학교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지만 을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하자면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준 거죠. 사실 우리 동성 상업학교였을 때 을조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제들이 배출됐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렇고 지학순 추기경님도 그렇고 정말 많은 우리 교회 원로들이 동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자 사실 예비신학생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후로 지금 한 개 반에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한 50-60명 정도 대학교 현재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예신반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비 신학생 반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다음에 제 꿈이 신부인 만큼 근데 주변에는 신부란 직업이 그리 흔하게 지망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꿈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갈 때 힘들 때 옆에서 잡아줄 수 있고 옆에 사람이 힘들 때 또 내가 잡아줄 수 있으면서 또 그런 나의 앞길을 더 곳곳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예비신반에 들어오게 됐어요. 예신반에 속한 친구들은 일단 아침 미사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예신반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친구들, 형 선배들은 이제 기도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제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묵주 기도를 바치고 이제 기숙사에서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고 좋은 선배들, 그리고 그 기숙사 관리해 주시는 학사님들, 신부님도 너무 좋으시고 영적으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여러분들도 무언가 너희들에게 좋은 가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서겠다고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이 0.00001%의 다른 사람은 거기를 왜 가라고 하는 그 확률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귀한 성소를 잘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해봐서 별로면 이렇게 막 말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동성에서 만나는 신부님과 수녀님, 또 예신반 학생들을 위한 TR 특강은 성소의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는데요. 먼저 같은 길을 걸었던 신부님들의 애정어린 조언이 때론 귀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어떤 체험들을 아이들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어쨌든 그 신부님이 되겠다고 이 길을 선택한 건데 그에 따라서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을 텐데 그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큰 행복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제의 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안에 지금 품은 꿈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예신반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서로 부대끼면서 사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제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고3 아이들에게 흔한 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른 사회적으로 섞이게 되면 너무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 흔들리기도 할 수 있는데 같이 서로 붙잡아주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아침 저녁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사제에 대한 꿈을 꾸고 있구나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게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제의 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생 살겠다고 결심해야 갈 수 있죠.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저마다의 계기와 결단이 있었을 텐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아가지고 세례를 좀 늦게 받은 편인데 그때 세례 받기 직전에 찰고 시간에 신부님한테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봤는데 그때 본당 수녀님이랑 그 세례랑 처정성체 봉사자님 분들이 너 나중에 신부님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긴 했는데 나중에 한 1년 지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뭘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난 게 그 딱 세례 받을 때 너 나중에 신부해라 라는 그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신부를 하고 싶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봐왔던 성당 신부님들이 다 좋은 분이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신부라는 게 끌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단도 하셨는데 그때 신부님께서 정말 인상 깊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티브 삼아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분을 모티브 삼아서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장래의 희망이 사제가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계속 예비 신학생 모임을 나가면서 학사님들도 계속 만나 뵙고 이랬는데 학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고 신학교도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고 처음 지녔던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동성은 학생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고민과 결정을 하느님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요즘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힘들고 그 와중에도 성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 힘듦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간을 왜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왜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이 잘하고 그것 때문에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부님이 되고 싶다. 신부님이 돼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처음에 가졌던 그 정말 귀한 마음이잖아요. 보통 다른 아이들은 보통 자신만을 위한 꿈, 자신의 높은 미래를 위한 꿈을 꾸는데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나는 신부님이 돼서 높은 데 올라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아이들 없거든요. 다들 이태석 신부님, 김수환 주기경 얘기하면서 헌신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귀한 마음을 참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그 마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실리오에게 세례를 줍니다. 동성고에는 예신반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동성고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종교 교육을 통해 가톨릭의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 가톨릭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와는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종교 교육입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하지 않지만 가톨릭 학교만의 이제 고유한 것이죠. 복음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종교 교육, 또 교리 교육이랑 약간 다른데요. 그것들을 1학기 때부터 쭉 꾸준히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1학기 때부터 이 종교 교육을 들으면서 관심을 이제 크게 가지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2학기 때 보통 이제 예비자 교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세례 받고 싶다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청소년 특성상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나 수녀님이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했다가 초대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입교를 해서 예비자 교리를 듣게 되고요. 신앙이 가져다주는 선물 중 하나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한 2달 정도에서 길면 3달 정도까지 예비자 교리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학생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정말 잘 받았다 라는 마음이 거의 공통적이고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특히나 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나 이 고등학생이라는 무게가 너무나 힘든데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 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로 고민이나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을 나이의 학생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 체험은 각자 그 모습들이 하느님과의 그 신뢰 안에서 다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어떻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올해 세례받은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철학 수업 때문에 이제 교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좀 그날따라 좀 몸이
이렇게 좀 지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신부님 저 지난 주일에 제 친구 중에 신자가 있는데 걔 따라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미사 갔다 왔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정말 몸에 있는 피로가 싹 풀리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안아줬어요. 너무 기뻐서. 이런 것처럼 사실은 뭐 누군가 봤을 때 특별한 건 아닐 수도 있어도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씩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쁘죠. 매주 목요일이면 동성고 학생들은 하나 둘 모여서 성체조배를 하는데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예뻐 보입니다. 동성고등학교는 가톨릭 학교답게 복음화와 전인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가톨릭 학교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가톨릭 학교가 만들어졌던 이유는 이게 우리 일반 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의미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인재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정말 신앙심이 깊은 훌륭한 사람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신앙심이랑 일반 학교 교육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심 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톨릭 학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신자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자 학생들이 가톨릭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세상적인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 교육도 또 받고 또 그런 활동을 하기를 장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제 가톨릭 학교의 전인 교육과 이제 복음화의 영향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비신자 학생들도 저희 학교 많이 들어오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교육을 해서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하느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존재, 아니면 정말 이렇게 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배려나 공동선의 실천, 뭐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복음화, 그런 면에서 전인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지혜도 가르쳐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영향 때문인지 다른 학교 학생들과는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고 교사들도 입을 모아 말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애들이 정말 착한 편입니다.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에 그 1학년 신자 비율이 좀 줄긴 했거든요. 그러나 자사고였을 때는 거의 절반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물론 그 신자 학생이라는 것이 착한 학생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착한 편이고, 또 저희 학교가 이 지성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동성고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학교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라고, 아이들이 정말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라고 선택을 한 학생들인데, 사실 저희가 보면 학생들이 더 괜찮습니다.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그리고 이렇게 금방 아이들이 이렇게 순하다 보니까 변화도 굉장히 빠르고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았거든요. 중학교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서 학교를 고민하다가 학교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 학교에 가면은 이제 왕따가 없다. 여기 선생님들도 좋으시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선택한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 과정을 보면 아이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졸업한 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1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천방지축에 막 이렇게 막 거칠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학년이 갈수록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3을 졸업하고 나올 때는 정말 1학년 때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이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동성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는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톨릭 학교로서의 교육 이념을 오랫동안 지켜온 동성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동성고등학교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을 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과 나눔의 기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한 20년 전에 만들게 돼서 장학재단을 만들게 돼서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회장은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모교에 장학금을 후원해 왔습니다. 결국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동성에서 자란 인성 좋은 친구들이 큰 일꾼들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동성고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그 정신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성고등학교 아마 어느 학교보다도 더 좋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을 겁니다. 동성이라는 학교가 어느 학교보다도 자신의 그런 능력이나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모든 후배들이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잘 발견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회장처럼 학교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졸업생이 또 있습니다. 바로 KBS 김희수 아나운서인데요. 저희는 이제 학교가 참 좋았던 게 보통 보면은 이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동아리 활동 이래서 딱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만 하게끔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못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때는 늘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음악실이나 아니면은 거기 종교실 조그만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피아노 앞에서 연습하는 게 저희 일상이었었거든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그래서 뭐 노래가 잘 될 때는 뭐 밤 10시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쯤 되면은 뭐 수희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 가라 이것들아 이러셔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어떤 이제 노래 부르는 아마 이제 종교학교 그러니까 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미사할 때마다 이제 중창단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동아리가 아니라 뭔가 학교에 요긴한 동아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한테 좀 자율성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하고 물론 이제 늘 좋지는 못했었고 어쩔 때는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같이 이제 늘 모여서 노래를 했던 게 노래를 하면서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섞이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환희, 감동 이런 걸 갖다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 느끼는 것 같으니까 왠지 나도 느끼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뭐 느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줄 수 없는, 교육에서는 줄 수 없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갖다 새로운 걸 갖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학교에서 주지 않은 어떤 감정, 어떤 경험, 어떤 추억을 만들어낸다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는 많이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접선 형태랑은 만나는 거지.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실은 접선이 근데 얘는 한 달 동안 에너지를 200만큼 사용하면 100만큼 사용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공기청정기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이렇게 전인 교육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다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경쟁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도 또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적응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성적으로 따지자면 1등이 꼴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서열화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에서도 서열화가 매겨지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는 하느님이 창조한 각 개개인은 다 존엄하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요. 이거는 고유성이잖아요. 그 달란트가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은 다 다르지만 다 특별하다. 저희는 그럴 거거든요.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야. 그게 우리 학교가 또 내세우는 또 다른 어떤 표현인데,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 한 명 한 명의 특별함과 또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또 음악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너무나 다 다른데, 아이들이 정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또 정말 그거에 만족하고 나가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 가톨릭 교육 철학의 가장 근본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청소년기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에 마음 안에 심는 씨앗은 그 사람의 평생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천주교 학교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가까이 둘 때가 왔는데, 수녀님이랑 신부님이 다들 좋은 분이셔서 저도 이렇게 한번 천주교 한번 세례 받고 그 분들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앞으로도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서 언젠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돼가지고 기뻤고, 계속 알아가게 되니까 재밌었어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동성고는 고등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많은 부담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과목 중에도 생활과 인성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고, 그 부분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키워주고 또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라는 점에서 동성고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지하철을 타고, 이 학교 야구 잠바를 입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어떤 할머니 분이 혹시 학생? 학교 어디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동성고등학교 다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동성고등학교 내가 잘 알지. 우리 아들도 다녔는데 참 좋은 학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괜찮은 학교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성고 학생들이 품은 씨앗도 저마다의 시간에 맞추어 자기에게 꼭 어울리는 싹을 틔울 것입니다.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봤을 때 최선을 다했고 행복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동성학교도 당신처럼 사랑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동성 학생들도 당신처럼 사랑으로 타오르는 샛별이게 하소서. 빛나는 동성이게 하소서. 동성고등학교 교사들이 제자들을 위해 만든 기도문입니다.
좋은 학교에 뭐 몇 명이 갔느냐라는 그런 입시의 어떤 결과보다는 이 아이의 적성에, 아이의 삶에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로를 같이 연결을 해서 좀 깨어있는 그런 교육으로 먼저 가톨릭 교육이 이렇게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이 3년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꺼내봤을 때 정말 너무나 그 시절이 좋았다,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라는 마음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정말 다 성공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뜻에 맞는 다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 성공에 있어 정말 반석과도 같은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표는 진리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휴메인 리더를 양성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에서 진리 탐구를 끊임없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다른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면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하느님의 고귀한 창조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진리 탐구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사랑,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을 졸업한 많은 동문들이 정말 사회 곳곳에서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분들은 정말 이름을 드높이잖아요. 이름이 드높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다 그럴 수는 없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각 사회 곳곳에 나가서 쓰임이 되는 사람, 쓰임이 된다는 건 정말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그 역량과 재능을 잘 발현해서 나가서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적절한 자기에 맞는 직업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건 가장 작은 거지만 행복이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다고 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공동선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와 나의 성장과 나의 실현도 자아실현 너무 중요하지만 플러스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 발전에 또 국가 발전에 아니면 이웃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동성이 정말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의 모습이고 동성을 졸업한 많은 동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그 밝음이 드러나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 그 맛이 나듯 동성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모습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동성 중고등학교가 전하고자 했던 진리와 사랑은 학생들 안에서 퍼져나가 더 먼 곳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가톨릭 중등교육의 역사가 200년, 300년이 되는 그날까지 동성 중고등학교가 복음화와 전인교육을 통해 더 많은 가톨릭 인재들을 키워가길 바랍니다.